검은 김으로 싼 음식 하나에 사우디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한 중동 여의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시락이었죠. 하지만 그 안엔 그녀가 알지 못했던 세계,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체 김밥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나 알카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죠. 11살 딸 라일라와 8살 아들을 돌보는 일로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남편은 IT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서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라일라는 제다의 국제학교에 다닙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죠. 저는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서구적인 문화에 물들까 봐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라일라가 저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엄마, 한국 친구 수빈이네 김밥 싸왔는데 애들이 줄 서서 먹었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밥이라니, 검은 김으로 싼 음식 말인가요? 라일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만들어 보고 싶어. 수빈이네 엄마가 직접 만든 거래.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은 김이라니, 생각만 해도 낯설고 어색했어요. 그래도 우리 음식이 더 건강하지 않니?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라일라의 표정은 조금 실망스러워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 의사로서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라일라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다른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릴까 봐서 말이에요. 다음 날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중에도 계속 김밥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환자의 목을 진찰하면서도 문득 검은 김이 떠올랐어요. 이상하죠? 의사로서 집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검은 김, 달콤한 밥, 이상한 채소들. 생각할수록 낯설고 어색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구화된 음식이나 외래 문화에 대해 경계심이 강했습니다. 우리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깊이 뿌리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환자 어머니 한 분이 휴대폰을 보여주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도시락이 인기래요. 화면에는 K 도시락이라고 적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색색의 반찬들이 예쁘게 담긴 도시락들이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걸까요? 소셜미디어에는 사우디 어머니들이 만든 한국식 도시락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영양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하네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유행일 뿐일까요? 의사로서의 호기심과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라일라가 다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나 수빈이랑 더 친해지고 싶어. 김밥같이 만들면 안 돼요?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거절하기엔 아이가 너무 실망할 것 같았고 받아들이기엔 제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라일라가 잠든 후 저는 처음으로 김밥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뭔가 금기를 어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역사도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라일라가 초대장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수빈이네 가족이 다문화 푸드 클래스를 한대요. 같이 가요.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와 라일라는 수빈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정말 이런 자리에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호기심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수빈이네 집에 도착하니 놀라웠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우디 가족들, 미국인 가족, 인도인 가족까지.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주방 쪽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맛있는 음식일까요? 수빈이 엄마인 윤정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선생님. 라일라가 늘 이야기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었어요. 저는 조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윤정 씨가 김밥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예요. 미네랄이 풍부하죠. 저는 의사로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해조류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맛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일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윤정 씨가 저에게 작은 김밥 한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라일라도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작은 김밥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멈칫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료 구성을 머릿속으로 분석해봤어요. 김의 미네랄, 밥의 탄수화물, 계란의 단백질, 채소의 비타민과 섬유질. 이건 정말 균형 잡힌 음식이네요. 윤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 끼 식사로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라일라가 제 곁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때요? 맛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음식이었어요. 그 주 월요일, 병원에서 일하는 제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밥을 맛본 후로 계속 그 맛이 생각났어요. 무엇보다 영양학적 구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전에 소화 비만으로 고민하는 어머니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도시락을 잘 안 먹어서 고민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건강한 도시락 구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김밥이 떠올랐어요. 균형 잡힌 도시락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고루 들어가야 하죠.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한국 김밥도 괜찮나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던데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부정적으로 대답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밥이요. 네, 생각보다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김밥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했어요. 동료 의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하나가 외국 음식을 칭찬하다니 놀랍네요. 오후 진료 중에도 계속 김밥 생각이 났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일라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의사로서 새로운 음식을 연구해 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라일라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일라야, 엄마가 김밥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요? 우와, 엄마 최고예요.
아이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수빈이 엄마께 도움을 청해볼까? 라일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이의 적극적인 모습이 귀여웠어요. 다음 날 윤정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진료 끝나고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생각보다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윤정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김과 참기름, 단무지가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할랄 재료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른 문화권 사람이 우리의 종교적 규정까지 배려해 주다니요. 윤정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의사로서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김의 요오드 성분,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 단무지의 유산균, 모든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였어요. 이제 정말 김밥을 만들어 보겠네요. 저는 설렘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라일라도 옆에서 신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김밥을 만들어 볼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라일라도 벌써 일어나서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해요. 수빈이도 곧 올 거예요. 윤정 씨와 수빈이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금세 친해졌어요. 저는 윤정 씨가 준비해온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김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의사로서의 궁금증이 먼저 나왔어요. 김에는 요오드와 철분이 풍부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죠. 윤정 씨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아이들 환자에게 해조류 섭취를 권했는데 김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김밥 만들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정 씨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김 위에 밥을 골고루 펴고 재료를 가운데 놓은 다음 돌돌 말아주면 돼요.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라일라와 수빈이가 나란히 앉아서 김밥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라일라가 자랑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도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김이 찢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료 하나하나를 올릴 때마다 의학적 효능이 떠올랐어요. 시금치의 철분, 당근의 베타카로틴, 소고기의 단백질. 윤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의사시네요. 음식도 영양학적으로 분석하시는군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제 전문성이 새로운 음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담으니 정말 먹음직스러웠어요. 라일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가 만든 김밥이에요. 정말 예뻐요. 모두 함께 앉아서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김밥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문화적 벽을 허문 순간이었어요. 남편도 퇴근 후 김밥을 맛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낯설었지만 이건 분명 건강한 선택이야. 가족 모두가 김밥을 인정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윤정 씨와 수빈이가 돌아간 후 저는 라일라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만들어요. 아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김밥 한 줄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변화가 정말 컸어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일라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소아청소년과 학회에 참석하라는 병원의 공문이었어요. 한국에 가게 되다니. 김밥을 알게 된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터라 정말 신나는 소식이었습니다. 라일라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마침 학교 방학 기간이었고 남편도 휴가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가족 여행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윤정 씨에게 한국 여행 소식을 전하자 정말 기뻐해 주더군요. 와, 정말 좋겠어요. 제가 서울 안내를 해드릴게요. 마침 윤정 씨도 고향 방문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빈이도 함께 가게 되어서 라일라가 더욱 신났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김밥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나라에 직접 와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글 간판들이 신기했습니다. 라일라도 계속 두리번거리며 구경했어요. 윤정 씨가 공항에서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하나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랜만에 만난 윤정 씨가 더욱 반가웠습니다. 수빈이와 라일라는 금세 다시 친해져서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김밥을 파는 가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음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저녁 윤정 씨가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불고기부터 천천히 맛보세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이 정말 좋았어요. 남편도 이 정도면 우리 입맛에도 잘 맞네 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빔밥을 처음 맛봤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이것도 영양학적으로 완벽하네요. 저는 또다시 의사로서의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한 그릇에 다 들어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떡볶이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일라가 빨간 소스를 묻히며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처음엔 매울까 걱정했는데 아이들 입맛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미역국을 마셨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런 깊은 맛이 나다니. 해조류의 깊은 맛이 우리가 평소 먹던 수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윤정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역국은 한국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생일이나 출산 후에 꼭 먹는 음식이거든요. 김치는 처음엔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먹다 보니 그 매력을 알 것 같았어요. 발효식품이 이렇게 정제되고 다양하게 활용되다니. 의사로서 발효식품의 유익한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김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회 둘째 날 점심시간에 동료 의사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 음식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식문화네요. 우리 병원 식단에도 도입해 볼 만하겠어요. 다른 의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의 진료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양 상담을 할 때마다 김밥을 자주 추천하게 되었어요. 김밥은 한 끼 식사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환자 어머니들이 신기해하며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아 당뇨병 환자의 어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달콤한 간식만 찾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김밥 어떠세요? 단맛도 있으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 영양과 선생님들과도 자주 상의하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장점에 대해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 선생님, 문화적으로 개방된 영양관리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김밥의 역사, 영양학적 분석, 다른 나라의 유사한 음식들까지요. 준비할수록 김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더욱 실감했어요. 강연 당일 생각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모였습니다.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성과 균형이 담긴 식문화입니다. 제 첫마디에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김의 요오드 성분부터 시작해서 각 재료의 영양학적 효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해조류, 곡물, 단백질, 채소가 한 번에 섭취 가능한 완전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강연 후 한 간호사님이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아이에게도 김밥을 만들어주고 싶네요.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관리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김밥 만들기 워크숍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을 통해 치료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병원 로비에서 첫 번째 김밥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윤정 씨도 자원해서 도와주었어요.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김을 만져봤어요. 김밥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제가 시범을 보이자 부모들이 따라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한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병원 음식을 잘 안 먹었는데 이제 김밥은 정말 좋아해요.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워크숍 영상이 병원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에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병원이 정말 앞서가는 것 같아요. 사우디 여성 전문직 커뮤니티에서도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간 소통에 좋은 사례라며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김밥이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K푸드 영양연구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하나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우디 내 학교 급식 시스템에 김밥 도입 시범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김밥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와 함께 설명하자 관계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혁신적인 접근이네요. 라일라의 변화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은 완벽하게 구사합니다. 그리고 꿈도 바뀌었어요. 엄마, 저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수빈이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새로운 김밥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해요. 엄마, 우리가 사우디식 김밥을 만들어 봤어요. 대추와 견과류를 넣은 독창적인 김밥이었습니다. 윤정 씨와는 이제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요리 수업도 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 선생님 덕분에 제가 더 많은 사우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K푸드 영양 상담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매주 많은 환자 가족들이 찾아와서 건강한 한국 음식에 대해 상담받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김밥 덕분에 편식이 많이 나아졌어요. 국제학회에서도 발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문화 간 음식 교류를 통한 소화 영양 개선 사례라는 주제로요. 제 경험이 다른 나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 교류 대사로 활동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편견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것 같아. 아이들도 박수를 쳐주었어요. 가족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K푸드 요리책을 출간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사우디 가정을 위한 건강한 한국 음식이라는 제목으로요.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실제 경험을 담은 책이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라일라가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려주었어요.
우리 엄마는 김밥으로 세상을 바꾸는 의사예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병원 동료들도 이제 다양한 문화의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덕분에 우리도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 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김밥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작은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김 속에 정성과 이해가 들어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밥은 밥과 재료를 말아 만든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문화, 정성, 그리고 사람을 잇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사우디 여성 하나 알카림의 이야기처럼 작은 경험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김밥이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밥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